오늘 스타벅스 커피를, 스타벅스 라떼가 맛있더라고. 스타벅스 커피를 어제 마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실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안 샀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그냥 카누 커피 마시고 있어요. 저 부의 원칙, 오늘은 부의 원칙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하이트라는 분이 지으신 건데, 이런 분이세요. 레리 하이트. 레리 하이트는 시각장애와 난독증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낙관적으로 현실의 가능성을 바라봤고 비관적으로 리스크를 대비하여 부를 이루는 삶과 투자에 대한 원칙을 확립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 자신을 투자자보다는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관련 책이고요. 이분은 추세 추종 트레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에 많이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시각장애와 난독증이 있어요. 난독증이 있으면 글을 읽기 어렵다는 거죠. 보통 이제 성공한 분들을 보면 짐 로저스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고전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난독증이에요. 책을 읽기가 어려워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한쪽 눈이 아예 안 보이고 한쪽 눈이 한쪽 있는데 그쪽 눈은 책을 잘 못 읽는 거죠. 어쨌건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큰 부자가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관련 책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그런 위인전,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자기계발서 느낌에 많이 주는 그런 책이에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 책과 함께 읽으면서 공통점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죠.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실패.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가 어떤 실패의 시작이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이 누구인지, 즉 당신의 DNA를 바꿀 수는 없다. 나는 단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랄 뿐이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데 1시간 정도는 할애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라. 실패의 또 다른 혜택을 말하자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를 배울 수 있다. 실패했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찾아내면 당신은 다음 게임이나 다음 패 또는 다음 경기에서 2단계 앞서 있게 된다. 그래서 미혼모의 J.K. 롤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내가 실패의 혜택을 이야기할까? 실패란 비본질적인 것을 던져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아닌 척 하는 짓을 그만두고 모든 에너지를 나에게 중요한 일을 완성하는 데 쏟았습니다. 만약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자살을 생각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을 한심한 존재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상황이 무척 힘들다는 건 분명합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일은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결정에서 틀림을 가정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다. 잘못을 가정하는 능력, 그리고
틀릴 확률을 판단하기 위한 정신적 근육을 키우면 큰 결정을 옳게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솔직히 우리는 인간인지라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IQ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나는 수도 없이 보았다. 늘 A를 받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 못하는 걸 알아차리지도 심지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엘리트 교육에 의해 망가지지 않았고 완벽을 기대하는 관념에 세뇌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가장 우수한 미국 학교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학교가 아이들을 망치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승산에 대해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은가? 승산? 실패에 관해 계속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아빠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아버지보다 10배나 더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라고 아빠한테 이 사람이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말해주었다. 우리가 아버지의 유전자를 뛰어넘은 이유는 총명함 때문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큰 상승 추세에서 올바르게 베팅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중요한 점은 기술과 규칙이다. 때문에 올바르게 베팅하면 인생에서 막대한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베팅이라는 단어 그리고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베팅을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거부감이 컸고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이 사람은 베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 자산을 베팅을 하면은 괜찮다는 그 얘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리카도는 자칭 3가지 황금 규칙을 철저하게 지킨 덕분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는 그 3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까운 친구들에게 역설하곤 했다. 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얻을 수 있는 선택권을 거부하지 마라. 둘째, 손실을 막아라. 셋째, 수익을 따라가라. 100만 가지 차트나 수천 가지의 펀더멘탈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 추세를 보면 그만이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사람은 워렌 버핏 같이 펀더멘탈을 분석하지도 않아요. 가치 투자자 그런 고상한 가치 투자자도 아니고 자신은 그저 추세에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어느 정도의 수긍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인생 자체도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은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자기가 못하는 거는 빼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시도하지 않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투자를 한 거죠. 베팅을 한 거죠. 이 사람 말로는. 그리고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와 사귀고 싶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어요. 저 사람과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계속 대시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가짓수를 높이면 확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시한 여자와 사귀게 될 가능성이 있죠. 연애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연애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이트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계속 대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실패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대시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그 중에 10명 중에 1명하고는 가능하게 데이트를 하게 된다는 그 얘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던 과거 시절에만 해도 체계적인 트레이딩이 인정받지 않았고,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런 많은 것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근데 실패에 익숙한 난독증 아이였던 나답게 내가 신경 쓸 게 뭐란 말인가 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전화번호를 눌렀다. 다음 기회를 찾았다.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레리야, 내가 잘하고 있다만 상품 선물 트레이딩이란 게 말이다. 위험하잖니. 내 온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다.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게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상품 선물 이런 쪽은 정말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이 사람은 어떤 자기가 아는 수익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의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너무 좋은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한계임을 나는 알아차렸다. 그래서 엄마도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이 그 방법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음에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위험한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근데 그 사람은 그 리스크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위험성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었던 거죠.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사람은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 시장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냥 이상이나 논리, 그런 학문도 떠나서. 나에게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지독하게 못했으니 지는 것에 익숙했지요. 지다 보면 손실을 적게 유지하고 수익을 크게 하는 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중요합니다. 잃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잃는 것에 아주 친숙해졌다. 워낙 많이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므로 잃는 것이 나를 파멸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냥 일어나서 계속 다시 시도했다. 그것이 내 성공의 진짜 비밀이다. 오랫동안 아주 많은 일에 실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나는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확률을 살펴보았다. 우선 내가 잘할 수 없는 일들은 모조리 제외시켰다. 나는 뛰어난 운동선수는 결코 될 수 없었다. 난독증을 고쳐서 뛰어난 학자가 될 수도 없었다. 그런 쪽의 승산은 너무 낮았다. 일단 나쁜 배팅을 제외하고 나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네요. 이분이 난독증인데 책을 읽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를 소개해 주실 정도면 그렇게 글을 멀리 하진 않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다. 당신의 꿈은 당신의 한계보다 더 크며 당신은 꿈을 쫓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내 손자들이 자신들에게 선택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인생을 바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 책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트레이딩은 추측을 바탕으로 한다. 어쩌면 인생 자체도 추측의 게임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빠져나온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에서 빠져나올지를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을 창조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방식이다. 내 삶은 패배자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트레이딩이라고 했고 베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생각했을 때 인생의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그 선택을 말하는 단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당신의 꿈은 당신의 한계보다 더 크며 당신은 꿈을 쫓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시도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를 한번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선택하세요. 좋은 베팅 하세요. 감사합니다.